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그냥 짧게 좀 그래도 이렇게 하냐 안 되겠다. 짧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2, 3년은 갈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러시아가 거의 지금 2번 동원을 했는데 처음 하던 식으로 본격적으로 2번 동원하면 큰일 나는 거고 지금 2번 동원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수를 써갖고 1.5번 동원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동원하면 아무리 러시아가 정보말 잘 듣는 나라라고 해도 진짜 좀 위험한데 어쨌든 처음부터 장기 소모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망이 2개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인력 자원이 많이 고갈이 됐고 미국이나 유럽이 지원을 끊지는 않았는데 또 충분하게는 해주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는 북한 것까지 끌어들이면서 정말 지구전 소모전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종전한다. 이건 뭐 본인도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얼핏 봐서는 푸틴 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만들어서도 종전을 시키려고 한다는 자세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제가 한국경제TV에 나가서도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24시간 내에 종전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도 있고 그걸 믿고 찍었지만 그걸 믿고 찍은 사람 수진한 사람들은 24시간 안에 종전 안 시킨다고 해도 트럼프 지지를 거두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 밖에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를 자기 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내적인 요인이 많아서 그런 건 참고 넘어간다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뭐 아니면 러시아를 위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푸틴 면을 세워주는 척 하면서 트럼프도 종전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푸틴 이거 못 믿겠다 막 이런 말 하는 게 속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순진하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전쟁 끝나겠지. 이거는 내가 볼 땐 트럼프 쇼였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 나는 스트롱맨이야 푸틴도 스트롱맨이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환상을 불어넣어준 다음에 실제로는 푸틴이 그렇지 않다는 걸 걔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푸틴 면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압박으로 들어가서 끝낼 텐데 이 압박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압박으로 끝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푸틴도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완전히 점령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에너지하고 식량이 작업되는 나라니까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 어떤 기본적인 부품은 조달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력 자원이 무한하진 않아요. 사실은 푸틴도 지금 끝내고 싶은데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는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화내지 않는다고 그래도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정도 우리가 했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애들 죽이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이게 뭐냐 이런 소리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국경제TV에 나갔을 때 이게 종전이 되려면 휴전이 되려면 푸틴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쪽에서도 이거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받아줄 수가 없는 기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서방을 침공할 수 있는 전진 기조화될 만한 그런 충분한 땅과 조건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서유럽이나 미국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돈바스 지역 정도까지 어차피 다 탈환하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푸틴은 저번에 휴전 회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봐도 국민한테 면이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드네프로강 중심 드네프로강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감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운데를 딱 자르고 있거든. 그래서 딱 중간으로 잘라가지고 절반 정도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거기는 점령해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총공세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라스푸티나 지나고 춘계 여름 공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푸틴의 목적은 드네프르강 정도까지 먹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드네프르강 절반을 먹는 거는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중간 어디쯤에선가 지금 힘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오래 이상 이 대공세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인력 자원, 에너지 자원 충분하다고 해도 사람의 그 시신으로 땅을 메꾸면서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물자 지원과 이런 게 필요한데, 걔네들도 소심해가지고 사실 이거 미리 전쟁 끝날 수 있는데 중간에 계속 이상한 짓 해갖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인력 자원을 소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 중요하게 힘을 모았을 때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책이 나오면 이렇게 될 거야. 니네들이 그때 반격할 때 왜 그런 식으로 했냐, 니네가 우리한테 무기를 제대로 줬냐, 줘도 여기까지 나가지 마라. 꼭 한국전쟁 고지전할 때 고지 하나는 넘어가지 마라.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뒤로 빼줘라. 저거지는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받게 만드는 바람에 더 안 된 거 아니고 더 많이 죽은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도 할 말 있지. 그렇게 초조하니까 우리도 무리수를 둔 거다. 이렇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우크라이나가 인력 자원이 고갈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할 때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한 거야. 사람이 지원 안 하든가, 지원을 할 거면 전쟁에 대한 좀 올바른 비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특히 이제 미국 공화당이 장난질 많이 했죠. 그 바람에 그때 우크라이나가 인력 자원 이런 거를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뒷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제가 들은 정보에서 요 부분에 뭐가 있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인력 자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여전히 인해 전술식 돌격을 하고 있고 인력 소모가 커요. 그래서 거의 아마 올여름에 갈아 넣어서라도 절반을 먹자라는 대공세를 한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마 거기 실패하면서 뭔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푸틴은 스스로 못 그만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이 파병한다 이러면서 거의 마지막 수단까지 써야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가 나중에 유엔 평화에 죽은 집어넣겠다고 세게 나갈 때 미국이 그걸 공식적으로 터뜨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 공식적으로 터뜨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자존심이 걸리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공식적으로 그 압력을 넣는 것까지는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넣을 거라는 건 증명을 할 수가 없어. 나 죽고 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분 말이 맞았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인 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 못했고, 외교라는 건 공식과 비공식이 있는데 비공식 분야에서 벌어지는 분야까지는 내가 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것만 갖고 또 얘기해도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오늘 띄웠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마지막 압력이 들어가는 선까지, 그리고 러시아도 올 여름 공세 또 한번 대손실을 보고 영토는 좀 더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했는데 또 피해가 크고, 이런 데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러시아는 유럽이나 미국이 더 센 카드를 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최대한 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이제 사거리 제한 정도만 풀었고, 그거 미리 풀었으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건데 참.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거리 제한 풀었고, 그러다 이번에 시베리아 그런 엄청난 전략 폭격기도 있었고, 그랬더니 지금 푸틴이 오늘 내일 그렇지 않아도 대공습한다 난리가 아닌데, 푸틴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지금 러시아도 인력과 물자 갈아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분산시키면 정작 자기들의 목표라는 드네프르 강을 향해서 한 발 더 가까이 이 전략이 흐트러져요. 우크라이나는 그걸 노리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푸틴이 이걸 몰라. 러시아군 장교들이 이걸 몰라.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한테 감출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 전쟁이 사실 제일 잔인한 전쟁이고 가장 낭비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타격을 주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오늘 내일 말 나오는 거 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대공습을 하게 되면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체면이 설지 모르겠지만, 결국 러시아가 바라는 대공세와 영토 점령이라는 목표는 또 한 계단 내려오는 겁니다.
뭐 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중국과 러시아 뭐 문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부터 러시아와 소련은 최대의 적이다. 걔들이 아무리 도와주는 것 같아도 어느 이상은 안 도와주고 전쟁 끝나고 나면 또 서로 경쟁이다. 지난 냉전 이래 러시아의 가장 큰 적은 중국, 중국의 가장 큰 적은 러시아였다. 이 얘기 정말 입이 닳도록 했는데,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타이틀만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그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게 이제 미리 공개되면 좋겠는데, 이게 종전과 휴전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공개가 안 될까요? 그게 공개되면 이제 휴전을 망치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에는 아무튼 여름까지 러시아가 공세를 할 거고, 땅은 좀 뺏겠지만 희생이 클 거고, 우크라이나는 또 이런 식의 특수전, 드론 이런 거 하면서 타격을 주는 이런 걸 할 거고, 러시아는 거기에다 보복한다고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짓을 하면서 세계의 지탄은 더 받고 군사작전의 효율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름 지나고 결국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이 강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유럽은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 꽤 강수를 두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전쟁 날 때부터 내가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 믿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계속 군사비 5%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병제 도입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그 국민 저항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들어라고 공갈포를 날리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돼도 제 자리 잡으려면 5년 1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푸틴은 니네가 지금 시행도 안 하고 있지 않니? 공갈포만 날리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쟤들이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더 빨리 가서 저것들이 저런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더 추억적이게 미는 것 같고, 유럽은 말은 하고 있지만 푸틴을 제지할 만큼 실질적인 결과를 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고, 결국은 미국 손이 달렸다는 거지. 미국이 얼마나 강경책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참 트럼프가 난 모른다, 그냥 푸틴아 친구인데 알아서 해라, 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는 처음부터 푸틴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체면을 세우면서 나도 정말 어쩔 수 없다,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요 끝부분만은 제가 잘라서 편집해서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트 3국도 러시아가 침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러시아도 잡충수인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침공해? 지금 여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유럽을 압박해서 얘들이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게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자기가 물러가는 것 말고는, 근데 물러가는 건 방법이, 여기서 물러가면 푸틴은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가서 국민 설득할 만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걸로 유럽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물러나 설득할 건수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먹는 이유가 뭔데? 그냥 우크라이나를 먹고 끝내겠다는 거야. 유럽을 압박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먹고 끝내야 독일한테 연결했다 깨먹은, 지금 아무리 러시아가 에너지나 식량 자급한다고 해도 자급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자급이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강대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옛날 구소련 망할 때처럼 가난해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 이제 러시아에게 남은 건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압박해서 과거의 에너지 수출원 같은 거를 올려야 되는데, 뭐 우리들 입장에서 뭐 그럴 거 잘 팔아먹고 있었는데 그냥 팔아먹었었는지 왜 서둘러서 전쟁을 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이 벌어진 일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럽을 압박해서 전쟁 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먹고 최소한 절반 이상 먹고 러시아 군사력에 서진하면서 유럽을 압박해서 에너지도 다시 팔고 러시아의 지위를 올리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 대공세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막 군대를 보내서 발트 3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서유럽은 지금 단계에서는 차라리 우리 무장하겠다, 군사비 올리겠다, 뭐 징병제 만들겠다 이러면서 대항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양쪽이 이게 다 공갈포기 때문에 결국 힘가지는 미국이에요. 미국도 지금 군대가 없는 게 문제긴 한데,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거에 좀 환상이 있는데
그거는 언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달에 한국전쟁 특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을 한 초대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 다음 주쯤에 찍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랑 좀 다른 거는 나중에 또 차후에, 앞으로는 좀 자주 틀어가지고 진행 나가도록 하겠어요.